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글로벌 이슈는 중남미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정치 경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2018년 이후에 뭔가 지도자도 바뀌고 그다음에 42년 만에 새로운 쿠바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쿠바를 이해함과 동시에 왜 이게 글로벌 이슈인가에 대해서 쿠바를 선택을 했고요. 전적으로 좀 PPT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쿠바를 갖다가 글로벌 이슈로 가져온 것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변화죠. 특히 이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인 그죠. 이 북한과의 관계도 사실은 이 쿠바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유일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체제가 사실은 변화의 움직임들을 좀 타고 있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 전환들이 되게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 라울 카스트로의 개방개혁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죠 글로벌 어텐션들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선정한 이슈는 2008년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새로운 그 디아스 카넬리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그 혁명 후 세대 리더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에서 이 쿠바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던 신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정을 2008년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쿠바를 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글로벌 이슈로 선정을 했고요. 쿠바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들을 줍니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새 그 네오리베럴리즘, 신자유주의에 대한 모델로서 쿠바를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남북 간의 핵 문제, 그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쿠바의 관계 또는 쿠바를 활용한 북한과의 어떤 그죠 외교적 관계 모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원에서 사실은 거죠 이 외교적 이슈로 쿠바를 이해할 필요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선린 외교를 강화한다든지 중경국 외교의 핵심이죠. 그죠? 뭔가 비정책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쿠바를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껴안을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이런 것들이 쿠바를 이슈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쿠바는 굉장히 중요한 진화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또는 식민 역사의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쿠바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연구에 나치판 역할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카리브, 특히 중미 카리브 지역에 대한 어떤 선국가 이해가 아니라 미국 바로 밑에 이 지리적으로 또는 진화학적으로 근접한 쿠바에 대한 이해는 역사 문화적으로 그렇죠? 특히 식민시대 열강들의 어떤 지배 역사라든지 지배의 어떤 혼합 역사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인종의 혼혈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쿠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여러분 화면에 쿠바에 대해서 쿠바의 어떤 정치적 특징들을 잠깐 보시면 아시다시피 59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을 했고요. 61년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그죠, 논의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국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65년에 이걸 실제적으로 그죠, 쿠바 일당이죠, 유일합니다. 공산당이 유일하기 때문에 공산당 체제를 갖게 되는 계기가 65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이 독재를 해왔던 피델 카스트로가 사실은 뭔가 좀 제도권 내에서 리더십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착하는 계기가 1976년 헌법을 통해서 사실은 제도화됐고요. 쿠바는 단원제입니다. 양원제가 아니라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양원제 시스템들을 채택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그죠 입법부가 단원제로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쿠바 공산당이 헌법에 의해서 가장 그죠 권위 있는 또는 실질적인 권력기관으로 사실은 그걸 하고 있고요. 옆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쿠바는 공산당, 그 다음에 쿠바의 혁명군, 그 다음에 쿠바의 정부, 입법사부의 행정부를 갖다가 하위에 놓은 행정부가 사실은 세 축에서 이렇게 정치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모든 의사결정은 사실은 이제 쿠바의 일당인 공산당에서, 특히 그 산하에 있는 공산당 정치국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고착화된 이 공산당과 군, 그 다음에 정부 사이에 삼각축에 뭔가 미세하게나마 오늘날 변화의 조짐 또는 정치 경제적 어떤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글로벌 이슈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외 관계에서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이 경제 제재 조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강화해온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또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늘 쿠바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였고 임무였습니다. 특히 이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그죠, 쿠바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정치 경제적 제재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해왔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92년에 이 토리체리법이라고 하는 쿠바 민주화법, 96년에 헬름스 버튼 법안이라고 하는 이게 상원 의원들의 이름입니다. 쿠바 자유와 민주주의 연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쿠바의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제재, 압박들을 강화해 왔고,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죠, 이런 어떤 법안들을 통해서 쿠바를 압박해 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쿠바에 대한 압박은 미국의 어떤 이 국가 이익에 끊임없이 반하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죠,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이 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통제하거나, 미국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쿠바 내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제재하는, 그죠, 국유화를 통해서 제재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 정부는 쿠바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질적인 법안들을 통해서 제재들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변화가 목격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민주당 정부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죠,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외교적 변화가 있었고, 이때 잠시 이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완화됩니다.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근데 다시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다시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화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화들을 1990년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쿠바 사회주의 체제 변화 가능성들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코로나이입니다. 쿠바의 어떤 정치 경제 체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보게 되면 옆에 여러분 표로 보시다시피 한 4가지 정도 관점에서 또는 변수에서 추정들 하는데, 쿠바 내의 경제 어려움이 축적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워낙 그죠, 카리스마 있는 정치 권력자들의 어떤 신뢰가 상실된다든지, 아니면 이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그죠, 쿠바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어떤 대중 불만들이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부 변수죠, 그죠, 미국이라든지 또는 서방 국가들의 어떤 이 쿠바에 대한 어떤 금수 조치, 경제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면 전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제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설들, 이런 것들을 좀 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로 보시면 지금까지 1959년 이후에 쿠바를 리드해왔던 몇몇 강력한 정치 리더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200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울 카스트로가 그 이후에 동생이죠. 권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처음으로 혁명 후 세대인 디아스 카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쿠바 혁명 세대가 아니고요. 1960년생입니다. 59년 이후에 그죠, 태어난 혁명 후 세대 디아스 카넬이 오늘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행정부의 수반이 사실은 돼서 뭔가 정치 리더가 바뀌면서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로 좀 작성들을 했지만 결국 잘 보시면 쿠바의 핵심적인 삼각축인 쿠바 공산당과 행정부, 쿠바 평의회, 그 다음에 쿠바 혁명군을 리더가 그죠, 이 장악해온 또는 그죠, 이것들이 되게 이제 피델과 라울, 그 다음에 디아스 카넬 쪽으로 옮겨지면서 점차적으로 그죠, 이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을 정책 지지 세력 및 통제 이 변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빨간 넥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라울 카스트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새로운 그죠, 행정부 수반 대통령인 디아스 카넬이고요. 이 디아스 카넬에 대한
평가와 분석들이 꽤 많이 국제정치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과연 새로운 리더십이 체제 전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가 얘기도 하고 있고요. 12년간 쿠바를 이끌어왔던 예를 들어 혁명 1세대인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나고 포스트 혁명 세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디아스 카넬에 대한 많은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의 어떤 분석 또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제도적 변화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9년 사이에 42년 만에 쿠바가 신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신헌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몇 특징들을 보게 되면,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지향성을 갖다가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죠? La construcción del socialismo y el avance hacia la sociedad comunista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사회의 어떤 약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이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그죠?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에다가 사유재산, 그죠? 이 캐피탈리즘 시스템인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개인 자영업 허용, 외국인 부동산 소유 인정, 이런 것들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뭔가 좀 집중되어 있던 정치 권력들을 갖다가 분산하는 몇몇 제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헌법에다 명시하면서 정치, 경제적인 뭔가 좀 변화 또는 체제 전환의 움직임들을 헌법에다가 제도적으로 명시했다라는 점에서 신헌법의 평가 및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 디아스 카넬 정부의 한계입니다. 여전히 쿠바 내부의 경제 위기라든지 대외적 변수인 미국의 어떤 강한 경제 제재,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형태의 어떤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아직 디아스 카넬 신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결과들을 못 내고 있어서 디아스 카넬 정부가 뭔가 좀 체제 전환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들은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가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이너스 경제 성장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좀 개방 경제 차원에서 지금 리드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개혁 경제 조치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들을 못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들이 현재 신정부인 디아스 카넬 정부의 어떤 경제 성과 중심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이후에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죠. 베네수엘라의 어떤 차베스와는. 여전히 굉장히 에너지를 의존했던 베네수엘라의 몰락으로 쿠바가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위기들을 겪고 있어서 대외적 변수도 사실은 썩 좋은 상태가 신정부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글로벌 이슈로 쿠바가 변할 것인가, 뭔가 독재 또는 그죠 일당 체제에서 사실은 민주 체제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들을 버리고 뭔가 좀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논쟁에서 보면 여전히 한계점들은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포인트를 보게 되면 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카스트로 가문 중심으로 이어져 왔고, 비록 포스트 예를 들어서 그죠 체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라울 카스트로가 예를 들어서 쿠바 공산당과 쿠바의 어떤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디아스 카넬은 사실은 그죠 집사의 어떤 정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2018년 몇몇 그죠 뭔가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죠 신헌법이 등장한다든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죠 단순하게 비주얼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과연 21세기 쿠바를 새로운 어떤 이 체제의 전환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는 밑에 몇몇 그죠 분석 변수에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디아스 카넬이 갖고 있는 당면한 과제들, 그죠 경제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 강한 리더십의 어떤 그죠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그래서 쿠바 공산당 중심의 지배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봐도 국가주도 경제 개혁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외교적으로나마 그죠 미국 등 서구 유럽 그다음에 북한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그죠 동아시아권들, 러시아 그죠 여기저기는 반개 다변화, 그죠? 다변화 정책들이 사실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